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켤레근이라는 것은 부호가 바뀌는 하나의 쌍,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하나의 쌍의 근을 켤레근이라고 부르죠. 켤레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유리수, 무리수의 켤레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수와 허수 부분의 켤레근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의 켤레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켤레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해 공식에서 탄생하는데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근해 공식을 쓰는 일반적인 기준은 A, B, C가 실수일 때입니다. 자, 실수일 때인데, 실수의 영역을 하기 전에 A, B, C가 유리수일 때를 해볼게요. 자, 유리수일 때 무리수의 켤레근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이제 근해 공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해 공식에서 보면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연결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지금껏 방정식을 설명하면서 근해 공식만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 B, C가 유리수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무리수의 켤레근, 무리수의 켤레근이 나오는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A, B, C가 유리수인데 무리수가 나오려면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죠.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리수의 켤레근이라는 소리는 이 오른쪽 부분이 무리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리수의 켤레근의 구조. 자, 무리수가 되려면 오른쪽에 루트가 되어 있는 부분이 무리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제곱수가 돼서는 안 된다. 제곱수가 아니다라는 소리겠죠. 아니다이기 때문에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무리수 부분의 루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리수, 무리수 부분의 켤레근이 등장할 거고, 이거는 무리수 앞에 있는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무리수 부분의 켤레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수가 아니면 무리수의 켤레근이 등장하고 무리수의 켤레근이 존재하고요. 자, 무리수의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A, B, C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실수, 허수 조건의 켤레근을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켤레근에서 근해 공식에서 나오는 게 켤레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계수가 실수일 때를 봐야겠죠. 자, 계수가 실수일 때 다시 근해 공식의 부분들을 뜯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해 공식 구조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계수 A, B, C가 실수이므로 이 부분은 100%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자, 근데 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 자, 계수가 실수일 때 우리는 켤레근을 어떻게 나온다고 하냐면 허수의 켤레근. 허수의 켤레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허수의 켤레근이 나온다. 그럼 얘가 허수가 되야겠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허수에 켤레근이 존재한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한 근이 만약에 p 플러스 qi이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죠?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어떨 때죠? A, B, C 개수가 실수일 때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지는 P 플러스 QI, Q 마이너스 QI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A, B, C가 실수일 때 이 두 개의 구조가 유리, 무리수, 실수, 허수의 켤레근을 만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이 뭐 P 플러스 QI, 한 근이 P 마이너스 QI가 전부 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좀 전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수 A, B, C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켤레근이 존재한다. 얘는 근의 공식 때문입니다. A, B, C가 실수일 때는 복소수의 켤레근이 존재하는데 허수 부분이 바뀌는 이 부분을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켤레 복소수의 근의 구조를 가질 때는 A, B, C가 실수일 때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이런 일 발생하죠. 자, 모든 상황은 근의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판별식 t는 0보다 작을 때만이 이렇게 켤레 복소수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왜 P 플러스 QI, P 마이너스 QI가 만들어진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의 부호가 바뀌는 켤레근을 갖는다. 개수가 실수일 때는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는 켤레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 B가 유리수일 때, 자, 유리수일 때만이 무리수 부분의 켤레근이 되겠죠. 자, 이건 오타인데요. 이 부분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해야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점검을 해보면 A, B가 실수일 때 얘 한 근이 2 플러스 i면 2 마이너스 i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켤레 복소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자, 켤레근을 쓰기 위한 조건이 완벽히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자신있게 1-루트 2를 두 근으로 해도 됩니다. 자, 두 근의 합은 2인데 얘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데 얘는 b가 되겠죠. 이렇게 a,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구조인지만 명확하게 판단해주면 나머지는 쉽겠죠.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을 1-i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b라고 만들어져 있겠네요. 자,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겠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가 되는데 유리수의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데요. 이걸 유리화를 시키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한 근은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켤레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을 갖고요. 요거 가지고 A, B 값부터 구해줘야겠네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얼마죠? 1. 자, 켤레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죠. 자, 두 근의 곱은 1, 그죠? 1은 B가 되겠죠? 자, 요 A, B 값을 가지고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두 근의 차. 먼저 A, B를 집어넣고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차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구조,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자, 주어진 조건 보면은 자, 방정식이 있고요.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건 이 부분이겠죠. 그럼 당연히 켤레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근이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요거 간단히 해주면 여기는 2i가 되죠.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i. 자, 하나의 근이 i라고 나왔네요. 그럼 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i가 하나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i와 마이너스 i가 두 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두 개로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의 근이 i라고 하네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i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a는 0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1이니까 b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를 원래 있던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두 개의 근이 바로 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답이 1이 되겠네요. 자, 근과 괴수의 관계에서 켤레근을 설정할 때 괴수가 실수인지 유리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유리, 무리수의 켤레근과 복수수, 켤레 복수수의 켤레근을 반드시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평범한 2차 방정식의 성질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보고 한번 쭉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 애초부터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모양이 새로운 두 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f-x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밑에서는 x가 근이고 위에서는 마이너스 x가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새로운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이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쓸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원래의 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대입을 해서 중간에 있는 일창의 계수와 우리가 상수항을 전부 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방정식을 구해 보면 이런 방정식이 등장하는데요. 뭐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여기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인데요.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a분의 c를 집어넣으면 이건 c분의 b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플러스 c분의 bx 플러스 c분의 a가 되고요. 맞죠? 요걸 양변을 c를 곱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요 방정식의 모양을 찾을 수 있는데 뭐 외우는 패턴도 아니고 참고로 이렇게 된다고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문제를 몇 개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직접 이제 근의 성질에 관한, 근의 언급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 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 알파와 f 베타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저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이 문자 있죠? 이 근이라고 하는 이 문자는 이 x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를 fx에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f3x-2라는 부분, 이 부분이 0이 되는 것은 어떨 때냐면 3x-2가 알파이거나 또는 3x-2가 베타일 때에 f3x-2는 0을 만족합니다. 자, 그 근거는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요식 때문에 가능한 이 일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근은 3분의 알파 플러스 2이거나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이 이 x값을 말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3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2를 집어넣으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자, 아까 했듯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이 알파, 베타란 소리는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얘인데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근이 뭐라고 했냐면 이 근은 이 x가 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f 알파와 f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ex가 알파이거나 또는 ex가 베타일 때 0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에서 등장한 두 근은 2분의 알파와 2분의 베타가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근의 곱은 4분의 1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에 8을 넣어주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구조가 다르더라도 원래의 근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합이 나와 있죠. 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은 이 x를 말합니다. 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식에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3을 만족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f 2알파 플러스 1이 3이고 맞죠? f 2베타 플러스 1이 3이라고 문제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풀이로 갈게요. 자, 그러면 fx의 3의 두 근의 합은 무엇인가? 자,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의 근, 우리가 원하는 이 식에서 이야기하는 이 근 있죠, 근. 이 근은 바로 x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3이 되는가? x 자리에 2알파 플러스 1이 들어가야 3이 되고
x 자리에 2베타 플러스 1이 들어가야 3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의 합을 말하고요. 그래서 얘는 2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죠. 자, 좀 전에 1번, 2번에서 표현했던 방식이랑 3번에서 표현했던 방식은 거꾸로니까 잘 확인하고요. 자, 4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자, 2대 3이니까 하나를 2알파, 하나를 3알파로 놓을 수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겠죠. 합은 10이고 곱은 k-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는 2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알파는 2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얼마죠? 24는 k-2. 그래서 k 값도 26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두근의 비가 2대 3이면 2알파와 3알파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자,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절대값은 서로 부호가 달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부호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줍니다. 자, 먼저 근의 부호가 같을 때로 할게요. 자, 같을 때라면 4알파와 알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되고 두 근의 곱은 맞죠? 두 근의 곱은 절대값 비니까 같을 때니까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실근 조건 같은 게 없네요. 그죠? 두 근의 절대값의 비, 두 근의 곱, 실근 조건 같은 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이때는 알파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여기서 조건이 있네요. 모든 실수 k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의 부호가 다를 때겠죠. 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4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3-k,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파는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k는 3-3알파가 되네요. 그럼 알파 값에 따라 k는 두 가지 값이 있겠습니다. 알파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뭐죠? 9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의 b가 있을 때 두 근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근의 부호가 같을 때와 근의 부호가 다를 때로 나눠줍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두 근의 차가 4가 된다고 합니다. 자, 두 근의 차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권장하는 공식은 반드시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곱셈 공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4라고 해서 이제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게 이제 전개했을 때 오른쪽이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이 부분이 4가 되겠죠.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4k는 0이 된다. 그래서 상수 k 값은 0 또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또는 4일 때 우리가 두 근의 차를 4라고 할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 자,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두 근의 차가 4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은 k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을 먼저 구해주고요. 자,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두근의 차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서 두근의 차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얘를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에 지금 8K가 아니라 4를 넣었으니까 8X죠. 자, 바로 진행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의 판별에서 보통은 자, 우리가 이제 근의 판별은 근의 성질을 말한다고 했죠. 근의 판별에서 우리는 보통 그 판별식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로 우리가 실근의 성질,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 되는가, 제곱수, 이 제곱수인가로 근이 유리수인가 또는 정수인가를 생각하는 작업을 이제 지난 시간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의 구조는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거죠. 근에 대한 모든 성질은 근의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여기에 14 마이너스 m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얘를 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통해 얘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기죠. 그러면 루트 밖을 탈출해야 근이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 값은 0이나 1, 4, 9, 16 정도 될 텐데 우리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n값만 정리를 해줍니다. 14, 13, 10, 또 하나는 뭐죠?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근의 구조는 근의 공식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첫 시간부터 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이해하는 최상위 개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은 27, 37, 37에 5를 더하면은 42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것들을 이제 이론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네요. 그럼 방정식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방정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아까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다는 소리는 F알파와 F베타, F감마 모두 0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이 있죠, 근. 이 근이라는 것은 이 x를 말합니다. 저 x 입장에서 근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x 플러스 b가 알파일 때 그죠? 이건 지금 알파죠. a가 아니라 알파입니다. ax 플러스 b가 알파일 때와 ax 플러스 b가 베타일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x값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x는 x 입장에서 보면 알파 마이너스 b를 a로 나눈 거 또는 베타 마이너스 b를 a로 나눈 거 이제 이런 형식이 될 겁니다. 감마 마이너스 b를 a로 나눈 거 이제 이런 형식들이 되겠죠. 그래서 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포인트가 되고 이런 포인트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위에서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근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볼게요. 자, 두 근의 비가 m 대 n이 2차 방정식. 아까 앞에 뒤에서 풀어봤죠? 그러면 두 근이 m알파, m베타로 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한 근이 다른 한 근보다 3이 크다. 두 근의 차이가 3이다 하는 소리죠. 자, 이때는 어떻게 썼죠, 아까? 두 근의 차이가 3이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이다 라는 소리죠. 여기 지금 두 근의 차가 됩니다. 또는 한 근이 알파, 다른 한 근을 알파 플러스 3으로 놓고요. 이 뒤에 근과 괴세의 관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든 답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m 대 n이다. 자, 그럼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죠? 자, 곱이 양수일 때는 부호가 같다는 소리니까 두 근이 m알파, n베타, m알파, n알파라고 하고요.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줍니다. 자, 두 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두 근이 절대값의 비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것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 줍니다. 자, 6번 F알파와 F베타가 K이다. 자, 이 말은 곧 Fx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라는 소리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식을 굳이 써준다면 최고차항을 A라고 했을 때 X-알파, X-베타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제 6번 볼게요. 알파를 집어넣는데 베타가 되고 베타를 집어넣는데 알파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착안할 수 있냐면 fx의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거나 x자리에 베타를 집어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베타가 되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쪽으로 넘기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를 미지수로 하면 이렇게도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꼭 암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방정식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구조를 잘 보고 있는 거죠. 자, 8번 볼게요. 2차식이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이고 베타를 넣었을 때 베타래요. 그러면 fx는 x를 만족시키는 값이 알파 베타이라는 소리죠. 자, 그 말은 곧 아까처럼 식으로 바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곧 이 말입니다. fx에서 x를 뺐다.
그럼 여기는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최고차를 a로 묶으면 x-알파, x-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x를 넘겨주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바로 fx를 주어진 조건을 보고 뽑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자, 9번 볼게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근의 성질, 유리수, 무리수이냐의 근의 성질은 판별식에서 결정이 되죠. 즉, 근의 공식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계수가 유리수라고 조정을 해야겠네요. 자, 계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중에 두 근이 유리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유리수 부분이 돼야 전체적으로 두 근이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제곱수, 즉 완전제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근의 성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10번째. 근이 정수일 때. 자, 근이 정수란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도 정수고요. 알파 베타도 정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식을 부정방정식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계속했던 이야기죠. 판별식이 제곱수이거나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한다. 자, 판별식 부분이 바로 0이 되면 계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수 또는 정수의 근을 갖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근이 정수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자, 마지막 11번을 점검해 보면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 자, 반드시 성립하는 조건인데요. 우리가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소리죠.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반드시 이 그래프가 하나의 근은 양수를 가지고 하나의 근은 음수를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근이 플러스 2고 한 근이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죠. 왜? 두 근의 곱이 음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진짜 그런지 볼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겠습니다. a 곱하기 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수가 되죠. 아, 그래서 양수가 되고 그래서 제곱 플러스 양수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 구조상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의 다양한 성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